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분명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머리는 멍하고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인 날이 있죠. 특히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와, 아직 3시간이나 남았네 하고 안도하며 다시 눈을 감았던 날이 있는 반면에 안 돼, 1시간밖에 안 남았네 라는 생각에 괜히 더 피곤해진 날도 있었습니다. 같은 중간에 깬 상황인데도 감정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우리는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피곤하다면 정말 중요한 건 수면의 양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요인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고 언제 깨어나야 진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7시간, 8시간을 잤으면 이제 피로가 풀려야 정상 아닌가? 하지만 뇌와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잤다와 깼다의 이분법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여러 단계로 나뉘고 그 단계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반복했는지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학적으로는 수면은 크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교대로 반복되며 진행됩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4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3단계와 4단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면으로 뇌파가 가장 느려지고 신체가 가장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수면 주기를 완주하는 데는 약 90분에서 10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권장 수면 시간으로 알고 있는 7시간에서 9시간은 이 수면 주기가 5회에서 6회 반복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주기가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렘 수면 직전에 깼고 어떤 날은 깊은 수면 중간에 억지로 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아침에 느끼는 피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밤 11시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날은 새벽 5시 20분쯤 애매한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아직 1시간 반은 더 잘 수 있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잠들었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또 어떤 날은 6시 50분쯤 알람보다 조금 이르게 눈을 떴을 뿐인데 10분밖에 안 남았어 라는 생각과 함께 괜히 더 피곤하고 짜증이 밀려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중간에 깬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기분이나 심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깬 시점의 수면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면은 깊이에 따라 단계가 나뉘며 특히 비렘 수면 중 3단계와 4단계는 숙면 구간으로 뇌파가 느려지고 신체는 거의 완전히 쉬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숙면 구간에서 갑자기 깨어날 경우 몸은 잠에서 깼지만 뇌는 여전히 수면 중인 상태라 불리는 수면 관성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잠을 깨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며 기분은 찌뿌둥하고 하루가 피곤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새벽 5시 20분처럼 얕은 수면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뜬 경우엔 이미 뇌가 각성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잠을 오래 잤느냐보다 언제 깼느냐가 피로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거나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고 졸릴 때 우리는 종종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다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낮잠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과학자들의 대답은 그렇다, 하지만 길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팀은 낮잠을 1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했을 때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깊은 숙면 단계로 진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났을 때 몸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0분 이상 낮잠을 자면 수면이 비렘 3단계 이상으로 들어가며 깨어날 때 수면 관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실제로 나사는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낮잠이 실제 업무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6분간의 낮잠을 취한 그룹은 집중력이 34% 향상, 반응 속도는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짧은 낮잠은 뇌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셈이죠. 낮잠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길이만 잘 지킨다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되살려주는 과학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잠을 잘 자느냐보다도 언제 자고 언제 깨어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시간을 자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기억력, 감정 조절, 면역력, 집중력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를 만들어준다. 너무 짧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너무 길면 오히려 생체 리듬이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성인의 건강을 위해 7시간에서 9시간 수면을 권장하고 있으며 하버드, 스탠퍼드 등 주요 수면 연구소들도 8시간을 넘기지 않되 6시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수면 건강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대에 자고 일정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면의 질은 루틴에서 오기 때문이죠.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삶은 아무리 오래 자도 몸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루틴이 정착되면 신기하게도 굳이 알람 없이도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자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자고 싶어하는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수면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양보다 리듬, 그리고 속도보다 균형을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면은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피로가 밀려온다면 그건 어젯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당신의 수면 리듬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또 깨어납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는 이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섬세하고 복잡한 리듬이 숨겨져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 얕은 잠을 지나는 순간, 눈을 뜨는 그 타이밍까지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언제 자고 언제 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그저 과학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의 피곤함이 그저 수면 시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잠드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그리고 나만의 수면 루틴을 조금 더 의식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더 가볍고 선명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면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아침에 가장 개운하게 깬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